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족 말살 통치의 내용 부분에 초점을 맞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연계된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민족 말살 통치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일본은 문화 통치에서 민족 말살 통치로 정책을 왜 변화시키게 되었는지 배경 부분을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구체적인 사안들을 학습지를 채워가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선생님이 썸네일 그림 한 장을 통해서 민족 말살 통치를 좀 표현을 해놨어요. 왼쪽에 있는 좀비들이 오른쪽에 총을 쓰고 있는 한 인간에게 조선인을 일본인화 시키러 가자 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러면서 내선일체라든가 황국신민, 신사참배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나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없애고 조선인이 본인을 일본인으로 생각을 하게끔 정체화시키려고 했던 목적을 가진 통치가 민족 말살 통치라고 했죠. 자, 이제 학습지로 넘어가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도 불리는 민족 말살 통치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 시작한 1930년대부터 그리고 광복 전인 1945년까지 실시되었던 식민 정책입니다. 이 정책들을 통해서 조선인을 일본인화시키고 이들을 전쟁에 동원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일본의 목적이었던 거죠. 자,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은 조선인들을 설득시킬 만한 논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민족 말살 통치의 기본이 되는 논리이자 핵심 이론,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선일체가 있습니다. 내선일체는 일본인과 한국인은 하나이다, 일본과 한국은 하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론입니다.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둘이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하나처럼 걷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의 가슴팍을 보면 왼쪽 아이는 선자가 쓰여져 있고요. 오른쪽 아이에게는 내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왼쪽 아이의 선자는 조선할 때 선자이고요. 오른쪽의 내는 내지라는 뜻으로 일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조선과 내지는 일체, 하나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홍보하려고 만든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일선동조론이 있습니다. 일선동조론은 조선과 일본의 조상은 같다라는 이론이고요. 일본은 일선동조론이라는 주장을 만들어내면서 신라의 왕은 원래 일본인이었다, 한반도의 남부는 진작부터 일본인이 지배했다,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을 하며 어차피 일본과 조선은 운명 공동체이다 라는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주장을 공고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선일체, 일선동조론과 같은 이론을 통해 한국은 어차피 일본과 하나이므로 이제 한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일본이 하는 일에 철저하게 협조를 하라라는 이론적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자, 이런 민족 말살 통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정체화시키는 중요한 근본부터 건드리게 됩니다. 언어나 성씨 같은 것들을요. 그래서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 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없앤 거죠. 조선어 과목을 사실상 폐지합니다. 그리고 원래 일본인이 일본 국민으로서 하던 의식을 조선인에게도 철저하게 강요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궁성요배가 있어요. 궁성요배란 일본 제국,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 일제히 고개 숙여서 절을 하는 의식을 의미를 합니다. 일본 국기가 개양될 때 이런 행동을 일제히 하게 되는데요.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의식이었고 이것을 조선인에게도 강요를 한 겁니다. 또한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는데요. 신사참배란 일본의 토착 종교를 바탕으로 만든 사원인 신사를 조선 곳곳에 세우고 이곳에 가서 강제로 참배를 하게 한 것입니다. 신사에서는 원래 일본의 조상신을 모시고요. 이곳에서 일본 황실의 조상신 역시도 모시게 돼요. 이곳의 참배를 결국 강요하는 것은 천황에 대해 복종을 할 것을 강요를 한 것이고요. 이제 일본 국민으로서 해야 할 종교의식을 따르라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사참배를 통해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행위들을 조선인에게도 강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어제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했죠. 어린 학생들에게 한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합니다. 한국신민이라는 것은 천황폐하 국가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 대일본 제국의 백성이며 철저히 천황폐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신민이 되겠다를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키는 거죠. 어린 학생들에게 가하는 세뇌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이고요. 이것에 세뇌가 되면
이 세뇌의 틀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일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릴 때부터 나는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다 라는 생각을 심어두려고 했고요. 학생들은 원활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선 무조건 이것을 암기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암기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에게 철저히 혼이 나고 맞았죠. 자, 이러한 5가지 내용들이 민족 말살 통치를 하기 위한 일본의 구체적인 정책이고요. 다음 시간엔 이 시기에 있었던 구체적인 일본의 수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조선인에게 전쟁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갔고 그들의 노동력을 어떻게 수탈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